테이프라고 합니다. 네, 현장에서는 망사 테이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망사. 네, 망사라고 많이 부르는 게 더 많죠.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석고를 벽을 쳤잖아요. 도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작업을 해요. 이건 도장하는 것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석고하고 석고 사이에 조인트 부분이 그냥 우리가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하게 되면 크랙이 나요. 그 다음날 무조건 크랙이 나요. 그래서 이 벽체를 일시화시키기 위해서 이 망사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핸디코트라는 거를 바릅니다. 바데, 핸디코트, 또 뭔 말이지? 퍼티, 다 같은 말입니다. 네. 자, 커팅할 때는 이런 스테레라로 커팅을 해요. 그러다 이렇게 붙이고 나서 잡아서 뜯게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칼로 자르게 되면 이제 이 석고 부분도 칼로 자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칼로 그냥 자르게 되면 그 부분이 또 크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헤라 같은 걸 이용해서 그 부분을 자릅니다. 스테인리스로 먼저 붙일 거예요. 지금 붙일 때 이 벽체에서부터 2, 3mm 짧게 붙여주시면 돼요. 끝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길이는 항상 짧게 붙이셔야 됩니다. 정중앙에 오게끔 해서 3mm 정도 짧게 했거든요. 제가 지금 그 다음에 얘를 눌러주는 그대로 붙어요? 네, 접착력이 있어서 접착력을 붙습니다. 그대로 붙어버려요. 네, 가운데 위치하고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튀어나와서요. 이런 것들은 좀 잘라내시는 게 좋아요. 잘라내기 힘드니까 손으로 밀어낸다거나 그래서 붙여주고요. 여기도 이 코는 벽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살짝 들어와서 이렇게 잘라주면 쉽게 자를 수 있어요. 최대한 겹치지 않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퍼티를 바르게 되면 1차 퍼티를 한 이 정도쯤 바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해서 배가 나오겠죠. 이렇게. 선생님, 그 기존에 붙이는 거 이빨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기존에 붙였는 거에서 이빨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공간이 아니요, 괜찮아요. 살짝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홈이 속이 많을 경우는 어떡하죠? 이렇게 많이 벌어졌고. 네, 지금 이렇게 석고하고 석고 사이에 틈새가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먼저 원래 핸들을 잡아야 돼요. 핸디로. 그래서 현장에서 공퍼티 친다고 그래요. 네. 얘네들도 이렇게 해서 붙이고 살짝 짧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기술자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밀고요. 이 벽체에서 짧게요. 해서 손 등으로 밉니다. 이렇게. 그래야 밀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살짝 얘를 당기세요. 당긴다고 생각하고서 중심에 위치했으면 그때 이렇게 살짝 당겨서 이렇게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짧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겹쳐서 작업합니다. 지금 우리는 공퍼티는 안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니까 그냥 망사 붙이세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살짝 겹쳐야 돼요. 많이 잘라야 되겠다, 그냥. 네. 최대한 완만하게 작업을 해요. 이런 식으로. 요즘에 곡선 작업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번거롭죠? 복사.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또는 겹쳐야 돼요. 3분의 1. MDF에 이런 식으로 가요. 여기만 할게요. MDF만 3분의 1입니다. 다 3분의 1입니다. 최대한 많이 겹치라고 제가 3분의 2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망사하고 망사끼리는 웬만하면 안 겹치는 게 좋아요. 별로 튀어나오니까 그러면 하게 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붙여야겠죠. 사실 이런 거는 공퍼티를 쳐야 돼요. 아니면 줄 퍼티를 막 3번까지도 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성분이 겹쳐서 똑같습니다. 청원한 거랑 이런 식으로 겹쳐서 부착을 합니다. 쭉 길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덜너덜한 거는 칼로 다 잘라낸다거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수들이 이렇게 쳐놓은 현장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도장하시는 분들이 일이 많아요. 왜냐면 이 부분에서 지금 핸들을 또 잡아야 되거든요. 손이 많이 가요. 네. 코너 분석은 어떻게 해요? 코너는 안 합니다.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 이 망사 테이프로 코너를 하진 않아요. 네. 석고가 튀어나온 부분만 최대한 적게.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가 잘해야겠죠. 이런. 선생님 그간 그 실리콘 코너에 실리콘 친다 했는데 네. 색칠하면 실리콘하고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리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리콘을요 수성을 써요. 수성으로. 수용성을 씁니다. 단지 이제 단점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24시간 이상 말리셔야 돼요. 24시간. 아니면 크랙 갑니다. 유성은 페인트가 안 묻어요. 수성은 페인트가 묻어요. 그래서 수성 바이오도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실리콘도. 바이오도 유성 계통이잖아요. 네. 네. 페인트 안 먹습니다. 충분히 말리고. 네, 24시간 이상 무조건 말리셔야지만 크랙이 안 가요 또. 그 실리콘부터 붙여야 되겠네요. 저희는 망사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오늘 연말을 했다. 망사 붙이고 퍼티까지 다 바르고 나서 퍼티 말라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연마할 거 아니에요. 평평하게 연마하고 크래시 쏘고 그러고 변마하고 실리콘 바른다고요? 네, 그리고 하루 더 지나야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날 뿌려야겠죠. 정석은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색칠하기 전에 이틀 시간 잡아야 되겠네요. 요령이 좀 있는데 아침에 연마를 끝내버리고 나서 바로 크래시 쏘고 그 다음날 와서 칠합니다. 그냥 하루로. 네, 하루 정도. 한 20시간 정도 날린다 생각하고서. 그렇게 작업하는 게, 저는 그렇게 작업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랙시. 네, 크랙 부분에 선생님, 쏘는 거기 때문에. 제품이 이제 핸드코트하고 버팅해가 작은 게 있던데 가져온 거. 네. 그거 사용 용도가 그건 어떻게 포장 단위. 보니까 핸드코트는 크고 네. 그리고 버팅이라고 했는데 그건 작더라고요. 용품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거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다시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쓰는 거는 내부 퍼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퍼팅. 내부. 네. 실외가 있고 실내가 있죠. 실내가 기본에 그냥 퍼티 주세요 하면 실내용 줍니다. 네. 우리는 실내용으로 먼저 퍼티를. 실외용은 뭡니까? 실내에 쓰는 퍼티겠죠. 실외는 실외에 쓰는 퍼티겠죠. 용도가 틀려요. 그리고 퍼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많습니다. 퍼티가 종류가. 뭐 중간에 워셔블을 내는 것도 있고. 강사님 이런 데도 혹시 해야 되나요? 여기는 안 해요. 여기는 안 합니다. 여기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문틀 세울 거니까. 네, 문틀 여기 세울 거니까 할 필요 없어요. 코너는 대부분이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외국에서는 이제 코너 전용으로 해서 조인트 테이프가 별도로 있기는 해요. 네. 네, 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만 여기를 지금 MDF로 친 이유가 코너를 보강하려고 MDF를 쳤잖아요. 아웃 코너만 목수분들이 이렇게 MDF를 켜서 하거든요. 네, 외국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섞어 쳐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코너 쪽이 약하잖아요. 섞고기 때문에 페인터들이 이쪽 부분에 코너 비드라는 걸 붙여요.
이렇게 기역자로 된 플라스틱 재질이라든지 철로 된 재질 같은 거를 붙여요. 도배할 때 그렇던데 보니까.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용도로 씁니다. 네. 근데 국내에서는 목수분들이 좀 이렇게 해주는 편이고, 그래서 페인터들이 좀 더 일량을 줄일 수 있게끔. 네, 근데 요즘은 이 석고하고 MD하고 만나는 부분들이 크랙이 많이 가요. 나서 그 다음 공정 이름을 우리는 줄퍼티 작업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1차 줄퍼티를 칠 거고요. 내일은 2차 줄퍼티를 칠 건데 1차는 이 폭이 묵집 빨대 C 정도 폭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2차 줄퍼티는 두 뼘으로 합니다. 네, 핸디코트가 이렇게 발라지는 거예요. 두 뼘으로 해야 얘네들이 완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작업을 할 때 1차를 이 폭으로 하지만요. 네. 한 뼘보다 좀 더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완만하게 작업하려고. 저는 그냥 이 폭 사이즈로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목적은 망사를 가린다는 생각으로 할 테니까요. 그래서 1차 줄퍼티가 끝나면 타카구멍을 낼 겁니다. 타카구멍을 낼 거고요. 타카구멍까지가 1차 줄퍼티. 네, 야, 얘네들이 이제 퍼티가 수축할 거예요. 내일 보면. 그럼 그 부분을 또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2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타각 자국이 다 보입니다. 육안상. 공사 금액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요. 2차 파티 하고 만약에 또 타카구멍 또 메꿔야죠. 또 계속 메꿔야 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줄퍼티는 망사 테이프를 가리고 타카구멍까지 메꾸는 게 1차 줄퍼티. 2차는 폭을 넓게 하고 타카구멍까지 다시 한번 메꾸는 게 2차 줄퍼티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하는 게. 그리고 그 다음 공정은 연발을 합니다. 벽을 평평하게 연발을 하고 그리고 페인트를 칠할 거예요. 선생님, 우리 지금 붙이는 이 공정은 뭐라고? 망사 테이프 붙인다고 하죠. 망사 테이프. 네. 현장에서 망사 테이프 붙인다고 표현해요. 자, 붙이는 데는 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천장서부터 길이 방향으로 붙여주시고 짧은 방향 붙이고 그 다음에 벽체 그리고 이런 인코너 아웃코너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MDF하고 만나는 부분들 망사 테이프 붙이시면 되고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배가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망사 테이프 먼저 붙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외부용을 쓰시 우리는 내부용을 씁니다. 빠다라고. 뭐 빠다요? 핸디코트 내부요? 퍼티. 예, 세 가지 다 동일한 말이에요. 퍼트. 퍼티. 커티. 퍼티 퍼티. 아이, 아, 경상도 핸드 경상도에서 퍼티. 쌀 그럼 살 이렇게 아, 똑같은 거. 난 아야, 퍼티죠. 알아서 들어요. 퍼티. 얘네들 이제 보관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항상 쓰고 나면 여기가 말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퍼티를 할 때 얘네들이 마른 애들이 모래알갱이처럼 긁고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퍼티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자, 일단 요거는 이제 25kg짜리 한 발짜리고요. 한 발짜리. 앞에 보이는 요 미장판이 있을 거예요. 자, 미장판은 손잡이가 멀리서 잡아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손목 나가요. 이렇게 하면 손목에 무리가 가니까요. 멀리 잡아서 자기 배팅에 배치게끔 하고요. 자,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걸로 연습을 할 거예요. 초보자들한테는 먼저 플라스틱 헤라 가지고 먼저 연습을 시키고. 끄시고 나서는 얘를 꽉 닫힐 필요 없고요. 어차피 계속 쓸 거니까 위에만 살짝만 덮어만 주세요. 공기하고 최대한 붙지 않게끔. 자, 그리고 나서 퍼티를 밟을 거고요. 퍼티를 밟을 때는 가운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펴세요. 이렇게 가운데 모이게끔. 헤라가 가운데 모이게끔 이렇게 펴시고요.
처음에 핸들을 이제 떼게 되면 얘들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주물러 주면 돼요. 그래 얘네들이 조금 부드럽게 발립니다. 그냥 뜨고 나서 하게 되면 기포가 뭐 나온다거나 해서 다시 이 헤라지를 또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들을 좀 반죽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맛있게 생겼. 항상 한 곳에 모아서 굳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덩어리를 지게끔 하세요. 공기하고 최대한 닿는 면적이 적게. 그리고 나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떠서 퍼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들어서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묻히세요 먼저. 키가 작으니까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퍼티를 묻히고 나서 닦는 거예요. 닦으실 때는 자 오른쪽 부분을 띄울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단차가 지금 있죠. 턱진 거 보이시죠? 퍼티 턱이 지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다 연마로 해가지고 완만하게 연마를 해야 되는데 그 연마를 줄일 수가 있어요. 오른쪽 부분 살짝 띄워서 왼쪽 부분만 닦는다고 생각하고 왼쪽 닦았어요. 오른쪽 닦을게요. 이번에 왼쪽을 들어서 최근에 항상 이렇게 닦아주시고 가운데 부분 여기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좌우 가운데 이거를 2번 내에 끝내시면 돼요. 한 번에 하기에는 얘들이 덩어리가 질 수 있으니까 한 2번 정도는 지나가시고요. 저는 부족하면 3번도 지나가요. 3번이라는 건 좌우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망사를 가린다는 생각으로 하시고요. 자 퍼티를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퍼티를 이 각도대로 해보면 얇게 발려지고요. 얘를 각도를 죽이게 되면 두꺼워집니다. 퍼티가 이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각도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힘이 약간 들어가겠지만 세우면 얇게 발라지고 자 얘네들도 나를 세워서 하게 되면 얇게 발라지죠. 각을 죽이면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 헤라의 각도 가지고 이 밥 두께를 결정 지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차되는 부분도 어려우실 거예요. 교차되는 부분도. 이렇게 했으면 자 좌측에 먼저 깍두개 밑에 부분. 여기 퍼티가 좀 부족하니까 밑에 부분은 깎고요. 위에 부분 깎는데 이렇게 그럼 가운데. 저는 좌우 한다고 그랬잖아요. 좌측에 하고 우측에 하고 가운데는 각을 주게 깎아내면 안 되니까 망사 테이프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좌측에 할 때는 깎아내고 우측 깎아내고 가운데 할 때는 각을 죽여서 밥 두께가 좀 살아날 수 있게끔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 세트 했죠? 2번째 할 때는 각을 좀 죽여서 해요. 저도 너무 깎아내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지금 망사가 좀 보일랑말랑하죠? 마르면 얘들이 하얘져요, 퍼티가. 퍼티가 하얘집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느낌이 없어져 보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일 2차 줄퍼티 칠 거고요. 이 줄퍼티가 끝나고 나면 이런 탁각구멍, 탁각구멍 이제 이렇게 붙여서 닦는다고. 탁각구멍을 메꿀 겁니다. 탁각구멍이 이런 식으로 탁각구멍을 메꿉니다.
네. 그래서 제가 투피 칠 때 가운데 부분을요, 저는 한 3방밖에 안 써요. 제가 몇 번. 그리고 본드가 잡아주고. 본드가 잡아주기 때문에 굳이 가운데 부분을 많이 칠 필요는 없어요. 천장 네가 해. 천장부터 작업을 하시고 벽체 작업을 하세요. 아마 요거 시간 내에 못 끝낼 수도 있어요. 오늘 요거 끝내야 됩니다.